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고1 공통국어 2 미래엔 2단원의 지혜롭게 협상하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요, 고속철도 공사를 둘러싼 협상 과정을 다루게 되는데요. 시작, 조정, 해결, 각 단계의 특징과 위원회의 입장 및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아래로 고속철도가 지나간다고 라는 제목의 협상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글은 고속철도 공사 계획을 두고 진행된 협상의 과정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두 집단이 협력과 조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살펴볼 거고요. 수목구와 수목산 국립공원 지하를 통과하는 고속철도 공사 계획이 발표되자 수목구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모여 고속철도 공사 반대 위원회를 결성하고 고속철도 공사 추진위원회에 협상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협상의 개념을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자, 협상은요, 서로 대화를 통해서 양보하고 타협을 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협상의 개념이자 목적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상호 양보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이 포인트인데요. 이러한 점에서 협상은 토의나 토론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러한 협상을 통해서 우리는 협상을 잘 하게 되면 이해 당사자들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집단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아까 봤었던 수목구와 수목산 국립공원 지하를 통과하는 고속철도 공사에 대한 협상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요, 지역 간 교통망을 강화하여 지방의 경쟁력을 키우고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고요. 수목산 국립공원 일부 지하와 수목고등학교 운동장과 주거지 일부 지하를 공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땅속에 화약을 넣고 폭파시켜 지하 터널을 뚫는 방법으로 공사할 예정이며 전 구간 300km/h의 속력으로 운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은 여러분 반대위원회입니다. 고속철도를 까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인 거예요. 새로운 고속철도 공사 계획에 위험한 요소가 많다는 입장이고요. 수목산 국립공원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수목고등학교 학생들과 지역 주민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 협상의 포인트입니다. 최소 요구 사항을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 건데요. 이제 협상을 잘 하기 위해선 상대 측의 최소 요구사항, 양보할 수 있는 범위와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반대위원회에서는요, 수목산 국립공원 지하는 공사 구간에서 제외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학교와 주거지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안전이 확보된 방법으로 공사하고 열차 운행 속도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안은요, 공사와 운행의 안정성이 확보되면 여기서 말하는 이 부분들은 최소 요구사항을 반영해 준다면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지역 주민의 고속철도 이용 증대를 위해 홍보하겠다라고 하면서 대안도 밝히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고속철도 공사 추진위원회 측의 입장입니다. 자, 새로운 고속철도 공사는 국가 차원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므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만약에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지역이 확대된다면 50만 명의 신규 일자리가 생기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고속철도 공사 추진위원회 측의 최소 요구사항도 있겠죠.
학교와 주거지의 지하터널 구간은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 자, 학교와 주거지의 지하터널 구간은 양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냐 했더니 국립공원 공사 구간을 변경하는 것보다 학교와 주거지의 공사 구간을 변경하는 것이 2배 이상의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자, 그럼 이 말인 즉슨 국립공원 공사는 어떻게 양보가 되는데 이 구간은 반드시 우리는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뭔가 협상을 해볼 만한 부분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네요. 지하터널 구간의 최소 운행 속력은 200km/h 이상으로 확보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안은요, 철도공사 때문에 생기는 불편을 보상하기 위해 주민들이 고속철도를 이용할 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진위원회에서는요, 고속철도 공사의 필요성과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생태계 파괴와 안전 문제를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 부분은 검증받은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반대 측의 의견을 공감하며 문제 해결의 가능성, 기술적 측면이죠. 이런 부분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공사구간에 포함한 국립공원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상황과 학교와 지역 주민이 겪게 될 피해에 관한 충분한 대안이 없다면 반대할 거라는 좀 굳은 입장을 밝히고 있네요. 이렇게 양측의 입장을 밝혔으면 여러분 조정하기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양측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이렇게 타협해야 될 부분, 이런 쟁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조정해야 합니다. 반대위원회의 의견입니다. 현재 계획대로 고속철도 공사를 진행한다면 지하터널이 학교 바로 아래를 지나게 되어 학생들의 안전이 위험하다. 그리고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이루어졌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측면에서는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이해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고요. 교육환경평가서도 제출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류상에 해야 될 것도 했으니까 충분히 안전하고 검증되었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추진위원회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반대위원회는 건물의 균열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사고 난다면 너 책임질 수 있겠냐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뭔가 불확실한 내용만을 바탕으로 너 온전히 책임질 수 있어? 라고 묻는 것은요,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듣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뭔가 기분이 상할 수 있는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이 말을 들은 추진위원회는 발언하신 내용의 출처가 어디냐고 묻고 있죠. 대다수 국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려는 철도 사업을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역 이기주의는 내 지역만 소중해 라면서 이기적으로 구는 그러한 태도를 말하는 건데요. 이것 또한 상대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발언입니다. 지양해야 될 발언이 되겠습니다. 자, 반대위원회는 지역 이기주의라니요 라는 말에 이제 반응을 했죠. 물론 출처를 밝히지 않고 추측한 내용을 얘기한 점, 이것은 아까 말했던 균열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땅꺼짐과 같은 그런 것들을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근거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위원회도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추진위원회도 지역 이기주의라는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했다고 인정을 하면서 죄송하다고 말을 하고 있네요. 자, 고속철도 공사로 인한 이익을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자, 반대위원회에서는요, 경제적 이익에 관해서는 이해하지만 이 공사 구간이 36종 법정 보호동물의 서식지이며 철새 도래지이다,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타협
을 쭉 서로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서요. 여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위원회가요. 학교와 주거지의 지하터널 공사와 철도 운행의 안전성이 보장된다면, 자, 여기가 바로 뭔가 협상을 해볼 만한 쟁점 부분이 되겠죠. 구간 유지에는 동의합니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공사공법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이 바로 이것에 대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공사공법 변경. 그럼 과연 추진위원회는 이것을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 자, 뭐뭐 학회에서 검증한 것이라 하면서도 화약을 이용한 발파 방식이 괜찮다. 자, 반대위원회는요, 진동 흡수력이 좋은 토사층을 골라서 이런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실제 발파 공사에서 예상되는 진동은 허용 기준을 초과할 거다, 걱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둘의 대화를 통해서 지하터널 전체 구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학교와 주거지 아래의 일부 공사 구간만 공법을 변경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학교와 주거지 아래에서는요, 평균 속력도 낮추기로 했고요. 이 속도가 아니라, 네, 이렇게 200km로 바꾸기로 했고요.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이제 점점 의견이 맞춰갔고, 추진위원회는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수목구 주민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조정하기 과정으로는 여러분 해결하기 과정인데요.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하고 합의를 합니다. 자, 어떠한 내용을 합의를 했는지 살펴봤더니, 자, 결국 결론입니다. 수목산 국립공원 지하를 지나는 고속철도 공사 구간을 동측 농경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아까 이쪽에 뭐 철새 도래지 하면서 생태계 파괴를 염려했었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농경지로 변경을 했고요. 학교와 주거지의 지하터널 공사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었죠. 누가요? 추진위원회 측면에서 학교와 주거지만큼은 비용이나 시간이 2배로 들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었다고 사전에 밝혔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은 유지하되 공사공법을 다른 것으로 바꾸겠다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이 부분에서는 고속철 열차의 속력을 200km/h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협이 됐으니까요.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하고 수목고등학교에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합의를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협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1번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다음 선지 중에 협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이 되겠죠.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다를 때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아까 설명드렸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양보하고 이제 타협하는 의사소통 방법이 바로 협상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당 단원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